QRD, TQQQ 이 두 개를 종목 이름으로만 보시면 언젠가 반드시 크게 흔들리십니다. 하지만 이걸 시간과 심리를 다루는 도구로 보시면 억만장자처럼 사고하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참고만 하세요.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먼저 올라탈까? 그런데 돈이 빨리 불어나는 방법을 찾는 순간 이상하게도 돈은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종목이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감정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가장 잔인하게 벌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부자는 돈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돈은 결과물로 둡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반복합니다. 큰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를 매일 처리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 과정에서 돈을 부수적으로 얻습니다. 이 방식이 왜 QLD, TQQQ와 연결되냐면 QLD, TQQQ는 결국 시간을 압축해서 복리를 태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압축하려면 예측이 아니라 루틴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나빈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주에서 온 운석을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합니다. 달에서 온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느낌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값비싼 수집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수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물건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상력을 움직입니다. 상상력이 움직이면 산업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면 돈은 따라옵니다. 부자는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돈을 먼저 쫓지 않고 상상과 문제를 먼저 쫓습니다. 나빈 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비용을 낮추고 접근 가능한 숫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엔 비용이 1억 달러쯤 들 거라 생각했는데 5천만 달러 이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미션은 더 낮추겠다고도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큰 꿈을 말하면서도 허공에 두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 어떻게 이걸 숫자로 내립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은 자극적이지만 투자에서는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꿈은 크게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포지션은 크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꿈은 인생 계획에 넣고 포지션은 규칙에 넣으셔야 합니다. QLD, TQQQ는 그 경계를 흐리는 순간 치명적입니다. 나빈 제인이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위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QLD, TQQQ에 그대로 붙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위험을 즐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위험을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이기는 게임만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만 들어간다. 내가 질 수 있는 조건에서는 사이즈를 줄인다. 내가 흔들릴 조건에서는 현금을 남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진짜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메일을 처리하고 뉴스를 보고 블로그와 여러 의견을 훑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24시간 일하고 있고 정보는 끊임없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합니다. 몸을 챙깁니다. 그 다음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비즈니스는 전쟁이고 마음, 몸,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싸운다고요. 이게 투자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QLD, TQQQ는 차트 싸움이 아니라 손의 싸움입니다. 손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투자 실력은 매매 스킬이 아니라 루틴에서 나옵니다. 시세 보기 전에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대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나빈 제인이 또 한 문장을 던집니다. 10억 달러를 벌고 싶으면 10억 달러짜리 문제를 풀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억 달러를 벌 수 있는 비밀이 뭐냐고 묻자 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QLD, TQQQ 투자자에게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종목을 바꿔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커질 때 인생이 바뀝니다. 투자는 가속기입니다. 엔진은 소득과 역량입니다. 엔진을 기우지 않고 가속기만 밟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하실수록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내 소득을 키우는 큰 문제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디미트리 이스트코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쯤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치가 더 큰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끝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간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붙잡습니다.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목표,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탐구하는 목표, 인간의 진화를 밀어붙이는 목표입니다. 그는 로드맵을 꺼냅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더 먼 단계의 계획까지 수십 년짜리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계획이 당장 실현 가능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비판하고 읽지도 않고 공격해도 그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판은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비판하고 나중엔 찾아와서 보고 어떤 사람은 결국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말할 거라고도 합니다. 이 태도가 투자에서 왜 중요하냐면 QLD, TQQQ는 남의 시선에 지는 순간 무너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조급해지고 누가 망했다고 하면 겁이 나고 그런 시선에 흔들리면 매수 타이밍도 매도 타이밍도 전부 망가집니다. 디미트리 이츠코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호텔방이 피난처 같다고도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명상하고 자기 진행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없으면 QLD, TQQQ는 남의 감정에 내 계절을 맡기는 게임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츠라는 사람이 있고 소치 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젊은 시절에 돈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 둘이 있는데 수년간 돈을 거의 못 벌었고 때로는 장을 보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부자들은 결과만 화려하지 과정이 대체로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QLD, TQQQ도 과정이 버겁습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마이클 버츠는 어느 순간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이 사람을 자동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큰 현금이 생기고 나서 다음날 실업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할 일이 사라지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환견을 설계합니다. 사무실에 발을 두고 금요일엔 일을 멈추고 사람을 불러 대화하고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두가 그 결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돕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부자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이기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구조를 투자에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QLD, TQQQ는 단독 플레이로 하면 흔들립니다. 규칙을 구조로 만들면 버팁니다. 규칙이 구조가 되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츠는 한때 떠난 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예전에 팔았던 서비스를 훨씬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새롭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강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구간에서도 본인이 재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한번 흔들렸다고 끝내지 마셔야 합니다. 규칙을 고치고 구조를 바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QLD, TQQQ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꾸준히 규칙을 조정하고 버티는 구조로 진화시키는 게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온 인물들의 공통점을 QLD, TQQQ 실전으로 딱 붙여드리겠습니다. 말만 멋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계좌에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예측하지 말고 반응하시는 겁니다. 예측은 자존심을 키우고 자존심은 손절을 어렵게 만들고 손절이 어려우면 레버리지에서 계좌가 부서집니다. 반응은 겸손을 만들고 겸손은 규칙을 지키게 만들고 규칙이 지켜지면 레버리지에서도 생존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 세우시면 됩니다. 나스닥을 대표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흐름이 꺾였을 때만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QLD로 기본을 깔고 조정이 깊어질 때만 TQQQ로 칼을 쓰시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게임만 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월급날에는 자동으로 QLD를 기본 매수합니다. 이건 그냥 바닥에 깔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탄약은 따로 남겨둡니다. 추가 탄약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만 씁니다. 그때 TQQQ를 분할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QLD, TQQQ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내 손이 흔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서 들어가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게 매도 규칙입니다. 매도 규칙이 없으면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오르면 바로 팔고 크게 떨어지면 버티고 이 패턴이 가장 흔한데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매도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상승이 크게 나온 구간에서 TQQQ 보유분의 일부만 줄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 일부 매도 대금의 절반은 QLD로 옮깁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수익의 일부가 안정적으로 이동하니 멘탈이 단단해지고 다음 조정 때 다시 들어갈 탄약이 생깁니다. 현금은 수익이 아니라 기회의 탄약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운이 됩니다. 운으로 올라타면 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루틴을 하나 붙이셔야 합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세를 보기 전에 먼저 몸을 움직이시고, 뉴스를 보되 흥분하지 않으시고, 내 규칙을 한 줄로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만 매수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루틴이 있어야 남의 말과 남의 시선이 내 계좌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데 더 좋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QLD는 버티기 좋고 TQQQ는 칼로 쓰기 좋습니다. 둘의 역할을 분리하시면 레버리지의 독을 약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정답은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눠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다음 날부터 감정이 매매를 합니다. 나눠서 들어가면 내 규칙이 매매를 합니다. 폭락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답은 폭락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폭락은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난입니다. 차이는 현금과 규칙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됩니다. 규칙이 있어야 폭락에서도 손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붙이고 싶습니다. 나빈 제인이 자녀에게 성공을 돈으로 정의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삶을 개선했는지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투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상관이 있습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손이 조급해집니다. 의미가 목표가 되면 손이 차분해집니다. 손이 차분해지면 QLD, TQQQ 같은 도구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제대로 쓰면 시간은 내 편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부자 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 도구입니다. 큰 꿈을 가지시되 포지션은 규칙으로 작게 나누시고, 평소에는 QLD로 바닥을 깔고 조정 때만 TQQQ로 칼을 쓰시고, 상승장에서 일부를 걷어내 QLD와 현금으로 옮기고, 그 루틴을 꿰키지 않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 억만장자처럼 사고하고 결국 억만장자처럼 결과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